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 부모님의 그 현재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던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 부모님도 자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 돈을 생활비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나마 또 그런 집 한 채라도 있는 경우는 연금을 전환을 해서 생활비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정말 끔찍한 노후를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 빈곤, 노후 파산 이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그러한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말을 하죠.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일컫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우리는 고령 사회가 됐고요. 2026년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를 고령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재죠.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았어도 수입은 전혀 없이 지출만 발생을 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이라든가 이시영 박사님, 조장희 교수님 이런 분들은 다 1930년대 생인데요.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으로 83.6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어떤 투병 생활, 말하자면 아픔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10년의 이 기간이 자칫하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년을 더 산다라는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명절에 손주가 우리를 찾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둑한 세뱃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뱃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가족들조차 노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족들도 이러한데 이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존경까지 받고자 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겠죠. 예, 건강이 전제가 되어야 평생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4년 후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왜 노인 빈곤, 노인 파산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시영 박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세대 또 우리 앞뒤 세대들은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과 배고픔은 이겨냈지만 그 이후 여생을 살아갈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아무도 이렇게 오래 살 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 우울한 은퇴식이 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또
생활비를 마련할까를 또다시 고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국가라고 불리우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은퇴가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앞으로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라, 자유로운 삶을 누려라 라는 의미에서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만큼 은퇴 이후에 노후의 삶이 잘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80대 인구가 180만 명이 넘어섰고 90대 인구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200만 명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이 준비가 어려우면 정부에서라도 준비를 해줘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끔찍한 노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다면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돈, 그리고 두 번째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할 일입니다. 돈이 많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이 지출만 있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이것은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자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결국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된 겁니다. 소득 없이 지출만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커녕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쓸 돈도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발생하게 하는 활동, 말하자면 할 일이 있으면 정말 든든하게 됩니다. 얼마를 버는지보다 중요한 것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취미로 돈을 벌든 상관없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평생 현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과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려면 인간관계는 필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이 든 사람에게 우리가 늘 건네는 조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입 닫고 지갑 여는 것. 정말 나이 들수록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꾸준하게 버는 것, 그리고 든든한 어떤 노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외에 어떤 투자, 부동산이든 주식 투자든 자본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투자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연금과 같은 돈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은퇴 후에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에도 이런 연금과 같은 돈이 두둑한 활동비로 쓰일 겁니다. 얼마를 모아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가 얼마나 쓸지에 대해 쓸 그 비용에 따라서 모아야 하는 금액도 정해질 겁니다. 아무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는 그런 새해 첫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자산 상태도 점검해 보고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자산의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올해 2023년은 작년보다도 더욱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지 우리의 일과 삶을 돌아보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